자, 교재 38페이지의 제4강 무한급수 파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는 뭐 총 3문항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는. 이게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열 관련된 얘기들인데, 우리가 지금 수열 파트에다 좀 시간을 많이 쏟고서 있지. 뭐 그만큼 이제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이제 수열만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보다 보면 뭐 함수에 관한 얘기, 미적분에 관한 얘기, 수열과 함수의 증감에 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같이 이제 혼합돼서, 논술 파트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뭐 산술적인 영역과 또 기하, 약간의 이제 기하 파트 영역들,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야.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단순히 뭐 수리적인 접근법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교과상의 이론과는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교과상 이론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듣고서 한 번에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으로 꼭 체크를 해 두시고, 나중에라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첨삭하나 할 때 그런 이론이나 문제 파트 부분들 잘 모르는 것들 체크해 뒀다가, 개인 시간으로 첨삭할 때 그때 꼭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응? 빼놓지 마시고. 뭐 이게 이제 뭐 논술 준비도 논술 준비지만 그 관련된 어떤 수리적인 요소에 관한 학습이기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과상의 수업의 내용상으로는 아마 최고 난이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론과 학습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알았지? 자, 38페이지. 자, 문제 1번. 인하대 모이는 술 문제, 뭐 약간의 이제 변형된 문제라는데, 전체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를 좀 뽑아낸 거야. 여기에 이제 뭐 제시문에 보게 되면, 조화급수 시그마 n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무한급수가 이제 발산한다는 것. 수열의 이제 수렴과 발산을 이제 다루는 문제야, 무한급수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론들을 잠깐 점검을 하고 합시다. 문제풀이에 필요한 요소들 몇 가지를. 지금, 이 무한급수나 수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3장 과제 문제 하면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좀 다뤘던 이야기들인데, 이 비교 판정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수열의 수렴성을 검증하는 이제 수리적 증명법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시문에서는 제시문 나에 이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모든 n에 대해서 수열 AN, BN이 AN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다고 할 때, 뭐 0보다 크면은 더 좋아. 그리고 0보다 큰 경우는 보통 이제 수열 자체가 0보다 큰 경우도 있지만 부분합 수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양인 수열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 알았지? 여하튼 이제 어떤 두 수열이 양이고 그 두 수열의 각각의 항들의 대소를 갖다가 대소 관계가 항상 일정하다고 한다면, 뭐 크든 한쪽으로 크든 BN이 크든 AN이 크든, 자 이때 이 BN이 수렴하게 되면 AN 역시 수렴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AN이 발산하게 되면 수열 BN 역시도 발산하게 된다. 다만 이때는 AN, BN이 다 증가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전제의 조건이 있는 거 알았지? 응? 여기 추가되어지는 요소가 지금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AN, BN이 증가, 감소 없이, 알겠지? 그걸 우리 단조 증가라고 그래. 일정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상황 없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상황을 단조 수열이라고 그러는데, 단조 증가하는 상황에서 BN이 수렴하게 되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AN, 또 이 0 역시도 뭐 여기서는 제한적으로 0이라고 두긴 했지만은 꼭 0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그치? 어떤 상수 K가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거든. 응? 혹은 이것조차도 수열이 될 수도 있어. 이것조차도. 이것조차도 어떤 수열의 값 CN이어서 BN과 CN이 증가하면서 수렴한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요 AN이라는 놈도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알겠지? 그와 같이 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각각의 어떤 수열의 비교에서 뿐만 아니라 수열의 합이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부분 합이라도. 이렇게 부분합의 식으로 쓰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알겠지? 부분합도 수열이니까 S1, S2, S3 같이. 응?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각각의 어떤 수렴값을 bn과 뭐 an에 대해서 어떤 수렴값을 갖다 우리 직접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증명하는 데는 이제 충분한 요소가 되어지게 돼. 알겠지? 빨간불 들어와 있나 근데? 지금? 네. 자, 뭐 간단한 이제 이론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 앞에서도 쓰였고 지금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야. 이런 비슷한 수열, 이제 수렴성 얘기할 때, 논술에선. 자. 다음으로 이제 제시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예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14세기의 수학자 올렘은 조하고수, 요거 시그마 k분의 1이라고, 시그마 n분의 1로 되어 있는데, 뭐 n 이퀄 n으로 해놨으니까, 시그마 n분의 1 혹은 k분의 1은 무한급수는 항상 이제 발산한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이 증명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요 수열의 수렴성은. 알겠지? 요거 자체는 이제 발산한다. 자, 다시 한번 시그마 k분의 1이라고 합시다. 시그마 k분의 1은 무한급수는 발산하게 돼 있고 시그마 k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시그마 k 팩터리얼분의 1은 어떻게 될까? k 팩터리얼분의 1. 그치, 요것도 수렴이야. 알겠지? 응? 그래서 그런 이제 한두 가지 정도는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와 같은 방법을 수렴성을 갖다 이용해서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렴성을 알려고 한다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 생각보다는. 뭐냐면 이미 수렴하는 수열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 비교 대상이 되는. AN의 수렴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BN이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제 사전에 몇 가지 우리가 수열에 대해서 몇몇 수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논술에서는 문제 1번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문제 1번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뭐 점화식이나 일반항을 준 다음에, 그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수열이 뭐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걸 이제 판정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비교 판정법을 사용하도록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이에 대한 증명의 아이디어도 이거는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이거 문제에 상당히 자주 등장해. 알았지? 자, 발산한 것을 다음과 같이 보였다. 뭐 인하대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인하대 문제로 나왔지만 예전에 서강대 문제에서, 이화여대 문제에서 비슷한 이제 소재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 올렘이라는 수학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묶음, 군수열 처리를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의 수를 항을 갖다가 적당히 묶어가지고 이게 무한급수니까 그 중에 부분적으로 몇 개를 묶는다고 하더라도 그 묶은 항의 개수 자체도 무한대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요때 이제 부분적으로 몇 개의 이웃하는 수열들을 묶어주게 되면 어떤 자연수의 역수들의 연속되는 합들은 부분적으로 묶어주게 되면 어떤 특정 값들을 가지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사실은 요게 뭐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뭐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모든 기하 분수는 뭐 n분의 1꼴이라 하자. 모든 n분의 1꼴의 분수의 꼴들은 이웃하는 역분수들의 합들로 다 표현이 가능해요. n분의 1꼴의 모든 분수식들은. 알겠지? 또 다른 분수식들의 합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 그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웃하게 해가지고 특별한 값들로 이렇게 묶어버렸어. 뭘로 묶은 걸 알 수 있어? 얘는. 요게 약간의 처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발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한다고 할 때 생각해보면 얘는 어쨌든지 요 시그마 무한대까지 가는데 이 항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해서 부분합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알겠지? 즉 얘를 갖다가 뭐 SN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거에 실제 이제 뭐 수렴값이 있어서 그 수렴값을 S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요때 여기에 뭐 리미트, 사실은 요거는 리미트 뭐 여기를 k로 잡으면 k분의 1에 n이 무한대로 가는 이러한 표현을 줄여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 무한급수라고 하는 것은.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시그마 부분이 뭘로 처리되는 거야? 부분합 SN으로 처리되지? 그쵸? 그리고 이 n값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서 n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치? 첫 번째 항까지, 두 번째 항까지, 세 번째 항까지의 합 처음부터 응? 이런 부분합으로 진행되게 되고 요 SN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증가야 감소야? 혹은 일정이야? n 값이 커지게 되면 감소해? 그치? 그거는 확실하게 해도 수열의 증가 감소하고 부분합의 증가 감소는 성질이 다를 수가 있어. 그치? 응? S1은 어디까지야? 요 1만 한 거지. S2는 1 플러스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야. S3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부분합 수열은 이때는 양수이면서 무슨 수열이 되게 돼? 증가하는 수열이 되게 되는 거야. SN 자체가. 이해됐어? 부분합 수열과 일반항을 다루는 건 좀 서로 다르게 이렇게 생각해서 해줘야 돼. 응? 특히 논술 문제에서 무한급수의 수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분합 수열이 증가 수열인 것을 흔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수열 자체 AN 자체가 만일 양이라고 한다면 수열 AN이 양이라고 한다면 부분합 수열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야 이거? 무조건 증가 수열이야. 그래 안 그래? A1이 양이고 A2가 양이고 A3가 양이다. 그러면 S1보다 S2가 항상 어떻게 돼 있어? 크게 돼 있지? 그치? 한 항치를 어떤 더하는 거니까. 양수에다가 작더라도 무한히 가더라도 아주 작은 값이라도 앞에 항들에다가 더하여지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증가하는 수열인 거야. 이러한 양의 증가하는 수열에 무한급수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수렴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SN이 양수이고 시그마 K분의 1은 SN이 양수이고 증가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얘가 발산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SN보다 어떤 놈을 찾아야 돼요? 그쵸? 작으면서 발산하는 놈이 있으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보다 작으면서 발산하는 어떤 부분합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SBN이라고 하자. 어떤 부분합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얘가 발산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수열을 우리가 찾거나 증명해 줄 수만 있다면 요게 어떤 요거 하나를 보여주고 한다면은 얘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발산하는 수열이 돼버리지. 그치? 작은 놈, 양수이면서 작은 놈이 발산하니까 그거보다 큰 놈은 당연히 발산하겠지. 항상 큰 놈은. 그치?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값들을 이걸 묶어줄 때 이거보다 큰 값으로 변형해서 묶어줘야겠어? 이거보다 작은 값으로 변형해서 묶어줘야겠어? 그치, 이거보다 작은 값으로. 자,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보다 작은 값으로 묶자고 한다면은 뭘로 묶어주는 게 좋겠어? 4분의 1로 변형해서 묶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4분의 1. 그쵸? 여기는? 그쵸? 8분의 1로 이렇게 다 비교해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항상 앞에 수열이 더 크겠지? 자, 그리고 요 두 개씩 묶고, 두 개 묶고, 네 개 묶고 이런 식으로 묶어주니까 항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두 배씩 이렇게 늘려가는 거지. 그 다음에는 몇 개를 묶어주겠어? 8개를 묶어서 16분의 1을 8개 묶어서 같은 값이 되도록.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합하면? 2분의 1. 얘가 합하면 얼마? 2분의 1. 그치? 16분의 1을 8개 묶으면 또 2분의 1.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을 무한히 더해가는 이런 수열이 되게 되지? 그치?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돼? 이 수열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이건 자명하게 발산이지. 왜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보다 작은 수열이 발산함으로 그거보다 큰 증가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시그마 K분의 1은 어떻게 된다? 발산이다. 자, 어떻게 묶어줄까 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어떻게 묶어줄까 할 것인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발산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의 수렴 발산을 만일 증명하라고 할 때는 머릿속에 이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가 시그마 K분의 1 발산이다라고 외우라고 그랬지. 그치? 응?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해. 문제에서 보통 알려주지만 지금처럼. 응? 그래야 비교하는 수열에서 큰 수열을 찾을 것인지 작은 수열을 찾을 것인지, 그치? 어떤 작은 수열을 찾을 것인지 어떤 큰 수열을 찾을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얘가 발산인데 양으로 증가한다. 근데 발산인데 양으로 증가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걸 찾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묶어서 발산하면서 이거보다는 작은 놈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거야. 알겠지? 몇몇 수열은 조금 외워두는 게 좋아. 수렴 발산성을 무한급수에 대해서. 자, 그런 내용의 설명을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지. 시그마 K분의 1의 무한급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수열들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이제 그것에 이것이 이제 발산한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때 시그마 K분의 1, 시그마 N분의 1의 무한급수가, N분의 1에 대한 무한급수가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 판정법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한 18세기의 오일러는 무한급수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제곱분의 1. 보통은 이제 시그마 k 제곱분의 1이라고 그래. 즉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땡땡땡 요거의 합이 6분의 파이 제곱임을 보였다. 여기서 얘가 6분의 파이 제곱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중요해. 알겠지? 6분의 파이 제곱을 보이는 논술 문제가 옛날에 출제가 됐었는데, 현재는 여러분들한테 이건 출제할 수 없는 소재일 것이야. 현재 상황에서는. 알겠지? 지금은 저희가 못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논술 문제에서 그러한 값을 구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아. 알겠지? 자, 이거는 얘기만 꺼내놓고 지금 설명은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직접 그 부분을 갖다 증명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 응? 자, 실제로 이제 논제에서는 시그마 n의 제곱분의 1이 수렴하면 보이는 거다.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야. 여기 논제는.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교 판정법에 대해서 무한급수와 그 다음에 어떤 실수 m에 대한 것들. 그치? 요것을 이용해서, 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증가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SN이 뭐보다 작다? 어떤 값 m보다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m은 꼭 어떤 값이 아니라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 어떤 수열이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수렴하는 어떤 수열. 그렇다고 한다면은 SN도 뭐가 된다? 수렴하게 된다. 알겠지? 요거는 이제 벌써 두어 번 얘기한 거야. 응? 자, 그 수렴값은 m보다 작거나 같다. m은 꼭 어떤 정수나 어떤 특정 값일 필요는 없다. 알겠지? 상대적인 어떤 수열이 돼도 상관이 없다. 거기까지 확장해서 알아두세요. 항상. 자, 이제 시그마 K제곱분의 1에 대한 증명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목적이 생겼어. 얘도. 증가하는 수열이지, 요거. 시그마 N의 제곱분의 1도. N제곱분의 1도. 시그마 N제곱분의 1도. 증가하는 수열이야. 부분합. 증가하는 수열이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해야겠지. 그치? 알더라도 일단 얘가 뭐다?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요거의 부분합 수열이 뭐다? 그치? 얘가 증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얘가 수렴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얘보다 어떤 놈을 찾아줘야 돼? 그치? 얘보다 크면서 비슷한 방법을 하라 했으니까. 그치? 얘보다 크면서 수렴하는 어떤 수열 하나를 우리가 찾아주기만 이제 끝내는 거야. 뭐 다른 거 없어. 응? 자, 그래서 요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처리해 줄까? 제곱에 대해서는. 그것만 우리가 아이디어. 요걸 비교해서 요거보다 크면서 어떤 놈? 크면서 수렴하는 무엇인가 상대적인 걸 갖다 우리 찾아주면 목적을 만족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걸 짜내는 게 중요하지. 그러기 위해서 제시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했나? 묶는다, 몇 개를. 알겠지? 묶어서 특정 값으로 처리해가지고 이번에는 수렴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거지. 자, 어떤 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주면 좋을까? 그치. 여기에 2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3의 제곱분의 1, 4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묶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 되고, 수열의 수렴성 검지법에 대한 비교 판정법이 연습이고 요거 자체가 논술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수열 수렴성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최근에 와서도. 자, 먼저 이제 발산안을 보일 때는 이와 같은 이제 방정식을 쓰지만, 수렴함을 보일 때는 그것의 부분화 무한급수의 합이, 그치, 작으면서 BN이 수렴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지. 그치? 우리가 증명한 게 많은 요것이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시그마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함을 보여서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A이 수렴함을 이제 보이면, 그런 작업들을 해주면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 이걸 지금 제가 수렴값으로 그냥 S라고 이미 표현을 했지만 문제에서 이미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쓴 것이지, 사실 답안에서는 이건 맨 처음에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써놓으면. 알겠지? 그래서 1부터 이렇게 쭉 쓰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치, 앞에서부터 2개, 4개씩 이거보다 어떤 놈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크면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치? 더 큰 쪽으로 모아서, 그리고 가능하면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이나 4분의 1과 같은 값들을 모아주는 게 좋아. 그래야 일정한 개수를 갖다가 늘 같은 폭으로 늘려가면서 묶어서 처리할 수가 있거든. 아까 전에 시금 그 가로 묶었던 거 시그마 k분의 1에서. 그래서 요거는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2항, 4항, 이번에 다음에는 몇 개? 8개의 항들, 이런 식으로 또 묶어주는 거야. 아예 방법적인 걸 알아 더.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여기는 어디 큰 수에다가 맞춰줘야 돼? 작은 수에다 맞춰줘야 돼? 여기 큰 수에다 맞춰서 수렴하는 수열을 찾아줘야겠지. 그치? 네. 그래서 여기는 2의 제곱분의 1에다 맞춰주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괄호 안에서 가장 큰 첫 번째 분수지, 분수값에다가 맞춰줘서 전체 항을 맞춰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앞에서와 마찬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이 항들의 값들이 일정한 값들을 가지게 되죠. 그치? 그래서 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해서 얼마? 그치, 여기 2분의 1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쵸, 4분의 1이 튀어나오게 돼. 그 다음에는 8분의 1이 튀어나오겠지?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어떤 수열의 합이다? 공비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수렴하겠지? 그치? 무한급수가.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급수 관계식에 의해서 수렴값까지 알 수 있겠지, 요거는. 그치? 2로 수렴하게 된다. 근데 얘가 2로 수렴하는 거지, 여기 우리가 원하는 요 제곱의 합의 무한급수가 2로 수렴하는 건 아니지. 그치? 0보다는 크니까 일단 0보다 크면서 뭐보다 작은? 그치, 2보다 작은. 1보다는 크겠네. 그치?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은 그 사이에 어떤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 시그마 값이 수렴한다는 것 같다가 이와 같이 우리가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기술적인 것 좀 잘 봐둬. 응? 아주 좋은 예시니까 비교 판정법에. 자,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쓰이고 있는 요 수학적인 처리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 알겠지? 자, 혹시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는 거 있으면. 간혹 가다가는 요거를 이제 확장해가지고 이제 조임 정리라든지, 요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또 뭐 극한값을 갖다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수렴값을 직접적으로 계산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 알겠죠? 또 다른 문제 유형에서 보게 될 테니까. 부분분수로 풀면 안 돼요? 상관은 없어.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수렴값, 어쨌든 얘는 수렴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수렴값을 직접 계산해줘도 되지.
그치? 응? 그래서 수렴값을 계산할 때면 수렴값을 직접 계산해도 좋은데 시그마 K제곱분의 1을 수렴값을 갖다가 부분수식으로 해서 보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응? 그거 말고 아, 비교 대상의 수열을? 부분분수 따로 만들어서 그 부분수식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 중요한 거는 아까 전과 같이 지금 여기서는 좀 기계적으로 사실 이제 제시문과 같은 방법으로 하라기 때문에 제시문의 방법을 따라간 거야. 그치? 응? 출제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비교 가능한 또 다른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해도 돼. 알겠지? 사실 여기서 봐봐. 지금 2개, 4개, 일부러 2개, 4개씩 묶었지. 근데 2개, 4개씩 안 묶고 4개, 8개 이런 식으로 묶거나 4개, 16개 이런 식으로 묶어가도 공비가 다를 뿐이지 수렴하는 수열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그러겠지. 우리는 수렴하는 수열만 필요한 거지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지는 그건 의미는 없거든. 그치? 자,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자, 예. 문제 풀 때 음. 둘 다 수리적으로 맞는 풀이라 해도 음. 뭐 한 개가 더 창의력 그런 게 더 보이면 점수 더 받아요. 그런 차이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 저희는 지난번에 왜 우리 풀다가 그 나선의 길이 문제 다룬 적 있잖아. 그치? 응? 지난 시간에. 나선의 길이 문제 푸는데 직각삼각형 문제를 해서 푸는 경우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느껴지지. 그치? 아, 요건 참 굉장히 독특하고, 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 채점관도 그런 걸 느끼거든? 느끼는데 점수상에서 차별을 둘 수는 없어. 그게 왜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과는 다른다. 그치. 근데 채점관이라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수학적 풀이를 다 할 수 있겠어? 수학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데?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제 창의적 풀이라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창의적 점수를 갖다가 높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리 문제에서는, 적어도 수리논술 문제에서는 그 창의력만 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독창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점수를 높게 주거나 하기는 좀 힘들어. 다만, 그런 창의적인 풀이법들은, 단순히 독특한 것뿐만 아니라, 독특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요소들을 보통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실수, 계산상의 실수, 복잡성 이런 것들을 피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학생에게 이득이야. 알겠지? 그러나 그리고 실제로 풀었다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풀었다고 할 때 그 풀어낸 결과가 이게 창의적인 문제풀이의 결과인가? 이걸 스스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그치?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풀려고 하는 시도를 갖다가 우선시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었을 때, 직관적으로 봤었을 때 이 문제를 갖다가 가장 간결하게 풀 수 있고 내가 가장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게 무엇인가 이걸 먼저 눈에 떠올리는 게 중요하거든. 그것이 부분분수법이라고 한다면 부분분수법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똑같게 평가가 되게 돼 있어요, 보통. 알겠지? 그러나 이제 창의적인 방법을 연습할 때는 그런 독특하고 새로운 생각의 연습들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 그러면 그 새로운 내가 생각해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방법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수식으로 썼을 때 조금 더 편하게 그걸 갖다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다양한 것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풀이법들이 있거든. 왜냐면 이 풀이법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야. 지금 당장에도 이렇게 몇 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해서 눈에 딱 띄도록 해서 수렴 발산성 보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시그마, 이렇게 역수의 합, 이런 정도들밖에 사실 몇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굉장히 제한적이거든. 응?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부분문수 같은 것들은 사용하면 좀 곤란하다고 얘기한 게 이유가 뭐라 그랬어? 제시문의 풀이법을 따르라고 그랬지. 그치?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방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일단은 이제 제시문에서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걸 최우선시해야 돼. 오히려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간단하게 풀었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요구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감점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좀 답답하지? 잘 풀어도 감점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그런 면에서는. 자, 됐죠?